아니 이 영화 속 공룡들이 먹이 먹는 걸 보면 정말 쟤네들이 저걸 먹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또 그런 의아함이 있습니다. 화석의 이빨 형태를 보면 대략 초식인지 육식인지는 가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공룡이 무엇을 먹었는지 그 식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더라고요. 응답하라 봐요.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2025년 7월 2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이 개봉됩니다. 바로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입니다. 1993년에 이 주라기 공원으로 시작된 전설의 시리즈죠.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이번 영화는 그 7번째 작품이고요. 주라기 월드 시리즈의 4번째가 되죠. 이 공룡은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육상 동물입니다. 그들은 무려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죠. 그런데 약 6,600만 년 전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멸종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공룡이 정말 저런 모습이었을까? 저런 색깔, 저런 행동들 정말 저랬을까? 물론 이 화석뼈를 보고 모양은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피부색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최근에는요, 이 공룡 화석을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서 거기서 멜라노좀이라는 색소기관의 흔적을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멜라노좀은요, 지금 이 새나 포유류 피부에도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그 형태와 이 배열을 분석하면 어떤 색을 띠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푸시타코사우루스라는 공룡은요, 등 쪽은 어두운 갈색, 배 쪽은 연한 색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이런 색 패턴은 오늘날 우리가 그 노루나 사슴 같은 숲속 동물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빛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숲속 환경에 나름 몸을 숨기기에 좋은 색 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푸시타코사우루스는 아마도 어두운 숲에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해 보는 것이죠. 이처럼 공룡의 색깔은 생존 전략과 서식 환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색이 밝혀진 공룡이 더 있어요. 앙키오르니스는 회색 몸통에 붉은 벼슬 가지고 있었고요. 후아다노사우루스는 갈색 몸에 흰 줄무늬 꼬리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갑옷 공룡 중 하나인 보레알로펠타는요, 전체적으로 젓갈색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이제 공룡의 피부색도요,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티라노사우루스나 트리케라톱스 같은 인기 공룡은 피부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서 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멜라노좀 분석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또 이 공룡들의 색깔도 밝혀질 날이 오겠죠.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이 영화 속 공룡들이 먹이 먹는 걸 보면 정말 쟤네들이 저걸 먹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또 그런 의아함이 있습니다. 화석의 이빨 형태를 보면 대략 초식인지 육식인지는 가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공룡이 무엇을 먹었는지 그 식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더라고요. 브로말라이트라는 거예요. 동물 소화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화석을 뜻하는 고생물학 용어인데요. 브로말라이트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화석화된 똥, 이건 코프로라이트라고 그러고요. 화석화된 토사물, 레거시탈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소화관 안에서 발견된 음식물 찌꺼기들, 콜로라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가운데서 제가 특히 관심이 있는 건 바로 코프로라이트, 공룡의 똥 화석입니다. 왜냐고요? 제 전공상 혹시 그 안에 장내미 생물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고요. 새, 소 모두 장내미 생물 도움 없이는 음식물을 소화할 수 없잖아요. 특히 이 섬유질, 셀룰로즈 같은 성분은 이 미생물 없이는, 장내 미생물 없이는 분해가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대한 초식 공룡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식물을 먹었을 것이고요. 그걸 발효하고 분해하는 데에는 미생물이 꼭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미생물이 혹시 공룡 똥 화석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미생물 세포나 포자 같은 게 직접 발견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2024년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에서 제가 정말 흥미로운 결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짧은 사슬 지방산과 유사한 유기화합물이 공룡의 똥 화석에서 검출됐다는 거예요.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은요, 보통 장내 세균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흔적이 있다는 건 공룡의 장 속에도 분명히 세균이 살았다는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제가 이 논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논문의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그림이었어요. 공룡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 지구 생태계의 주인공으로 진화했는지를 브로말라이트 분석을 통해서 추적한 아주 획기적인 연구였습니다. 폴란드 남부에 있는 8개 화석 지층에서 트라이아스기 말부터 쥐라기 초기까지 약 2억 3천만 년에서 2억 년 전 사이에 브로말라이트 무려 532점을 수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먹이찌꺼기, 화학물질, 미세화석 등 총 7가지 분석 기법으로 아주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이 공룡의 브로말라이트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어요. 크기나 생김새에 따라 종류를 나누고, 그리고 그거를 얇게 잘라서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을 했죠. 그 안에 들어있는 뼈 조각이나 식물 조각 이런 거를 분석해서 누구의 것일까? 뭘 먹었을까? 이런 거를 추적한 거예요. 또 어떤 거는요, 아예 3D로 정밀 복원을 했어요. 이 특별한 촬영 기술을 동원해서요, 화석 속에 숨어 있던 곤충, 물고기, 뼈 조각 등 아주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심지어 똥 속에 남아있는 식물의 껍질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 공룡이 먹었던 식물의 종류가 어떤 건지도 한번 추측해 봤어요. 이렇게 눈으로 관찰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요, 화석 속에 있는 유기물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식물의 어떤 성분이었는지, 벌레의 기름인지, 물고기의 기름인지 이런 거를 분자 단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그 지방산의 패턴을 분석해 가지고 이게 미생물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식물에서 온 건지도 구분을 했던 것이죠. 더 놀라운 거는요, 산불의 흔적까지 똥 화석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숯조각이나 이 불에 타서 생긴 화학물질이 똥 화석 속에서 발견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논문에 있는 그 브로말라이트 사진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A는요, 이게 그 나선형으로 돌도 말린 그 아주 큰 브로말라이트였는데요. 겉보기에는 그냥 화석처럼 보이는데요,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놀랍게도 물고기 비늘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고요, 지느러미와 뼈까지도 그대로 보입니다. 아마 이거를 잡아먹은 포식자는 지금은 멸종한 옛날에 살았던 거대한 폐어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폐어가 고대의 강과 호수를 지배하던 아주 무시무시한 물고기 사냥꾼이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물론 이게 공룡은 아니지만요, 이 사진을 논문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요, 이 분석 기술을 통해서 브로말라이트를 이렇게까지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그림 B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포식 활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씹고 으깨고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 야수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뼈 조각, 그리고 이빨과 뼈가 섞인 그런 물질. 이 포식자는요, 당시 생태계에서 아주 상류에 있었던 아주 강력한 생명체였던 것 같고요, 이 먹이를 잡고 씹어 삼킨 뒤에 심지어 뼈까지 소화해 먹는 습성을 가진 무시무시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트라이아스기에 티라노사우루스 같다고나 할까요? 이번엔 그림 D입니다. 이 작은 브로말라이트 안을 보세요. 그 안에 놀랍게도 거의 완전한 형태의 딱정벌레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곤충을 먹었다는 거죠. 저 화석화된 저 곤충을 보면은요, 다리, 등껍질, 심지어 더듬이까지 보입니다. 통째로 삼킨 것 같습니다. 이 곤충 식단의 주인공은요, 실레사우루스로 추정하는데요, 이 실레사우루스는 공룡보다 앞선 잡식성 생물이었고요, 곤충 사냥에 특화된 당시 생태계에서 아마 소리 없는 포식자였다고 그렇게 추정을 한답니다. 그림 EFHI는요, 초식 공룡의 식단을 보여주는데요, 이 브로말라이트 안에는요, 식물잎, 껍데기, 꽃가루는 물론 숯까지 들어있었답니다. 숯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산불이 지나간 다음에 타다 남은 나뭇잎과 줄기를 함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브로말라이트들이 나온 그 장소 근처에서 같은 시기에 발자국이나
뼈 화석을 함께 비교해서 누가 살았는지를 어떤 상태였는지도 짐작해 봤어요.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누가 누구를 먹고 어떤 동물이 어떤 식물에 의존했는지 당시 생태계의 이 먹이 사슬 지도까지도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룡이 남긴 토사물과 이 똥 화석 등에서 2억 년 전의 생태계 전체를 복원해 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공룡의 생태계 지배 과정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이 등장한 건 아니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억 3천만 년 전 아주 작고 잡식성인 실레사우루스 같은 공룡의 조상들이 처음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들은 주로 물고기나 곤충을 먹고 살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직까지 당시 생태계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약 2억 2천만 년 전이 되면 드디어 육식 공룡, 그 중에서도 수각류라고 불리는 무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수각류는 대부분 두 발로 걷는 날렵한 사냥꾼인데요. 이 나중에 티라노사우루스나 벨로시랩터 같은 이 영화에서 유명해진 공룡들도 이 무리에 속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공룡들은 다른 고대 파충류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고요. 천천히 세력을 넓혀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다가 2억 1천만 년 전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몸집이 훨씬 더 커진 거대한 육식 공룡들이 등장했고요. 초기 초식 공룡들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시기에 이빨 화석 그리고 먹이 찌꺼기를 보게 되면요, 공룡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도 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약 2억 500만 년 전에 본격적인 초식 공룡의 시대가 열립니다. 마침내 2억 100만 년 전쯤 그 유명한 초대형 공룡들이 등장합니다. 거대한 육식 공룡과 목이 긴 초식 공룡이 대규모로 확산되죠. 이때는 이 화산 활동과 기후변화가 겹치면서 기존 생태계가 크게 흔들렸고요. 그 틈을 타서 공룡들이 지구 생태계를 장악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공룡은 단순히 덩치가 커서 강했던 게 아니고요. 먹이 적응이라든지 다양한 크기, 또 서식지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 이러한 특성 덕분에 수천만 년 동안 이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진정한 지배자로 진화해 온 것 같습니다. 이 네이처 논문은요, 무려 25년에 걸쳐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 연구 덕분에 우리가 공룡의 식단 다양성과 생존 적응력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열쇠, 브로말라이트, 그러니까 똥화석, 토사물 화석, 소화관 속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화석입니다. 주라기 월드에 새로운 시리즈가 나온다고 그래서 저의 궁금증도 해소해 볼 겸 이 얘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지금 절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미생물이 궁금해서 공룡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공룡 전문가, 공룡 연구자분을 모셔서 제 궁금증도 풀면서 재밌고 유익한 대화를 좀 나누고 싶거든요. 혹시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공룡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